네, 안녕하세요. CS 발표를 맡은 일단 밥부터 먹조의 조원 박종휘입니다. 저희 조는 조장 최영락님, 조원 문기현님, 정송환님, 정유섭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OSI 7계층입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랑 카톡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친구들에게 전송되는지 아시나요?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데이터 전송 과정을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우선 OSI 7계층이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OSI 7계층이란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쉽게 풀자면 데이터의 여행 과정을 7단계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OSI 7계층은 왜 생겨났을까요? 처음 네트워크 통신이 만들어졌을 때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각각 다른 제조사의 네트워크 장비들 간에 통신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모든 제조사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델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OSI 7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OSI 7계층은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고 문제가 생겨도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유- 어, 해당 층만 고쳐도 되어 유지 보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인터넷은 OSI 모델이 아니라 TCP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SI 모델은 기술의 가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인 모델로서 구현함에 있어 제한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출시 시기가 TCP/IP 모델보다 늦어 이미 TCP 모델이 장악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TCP/IP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대체 이걸 왜 배워야 하냐? 그 이유는 각 계층 간 역할을 잘 분리해 놔서 오늘날 네트워킹 장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OSI 7계층을 참조해서 만듭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 모델은 OSI 모델과 기존 TCP/IP 모델의 기능들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OSI 모델을 통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OSI 모델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OSI 모델이 뭔지,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데이터의 전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OSI는 7계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제일 먼저 7계층으로 가보실게요. 혹시 여러분 웹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러면은 그 구글,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이미 7계층을 통과하신 겁니다. 7계층을 응용계층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응용계층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계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토콜에는 흔히들 아시는 HTTP와 SMTP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통신을 함에 있어 데이터를 막 보낼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 약속을 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국제 통신 규약입니다. 지금 켜놓으신 웹브라우저도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다음은 6계층입니다. 6계층은 표현계층이라고 불리며 응용계층에서 내린 명령 또는 발송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정해주는 계층입니다. 즉, 인코딩을 통해서 오류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는 계층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잭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변환시켜주고 압축시켜주고 최종적으로 암호화까지 시켜주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코딩의 반대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코딩은 인코딩의 역방향입니다. 네, 이제 응용 계층에서 표현 계층까지의 데이터 이동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네, 바로 편지지를 선택하고 편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응용 계층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외국 친구한테 보낼 때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고 보낼 때는 편지 봉투에 넣거나 편지를 접죠. 또는 나와 친구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암호로 변환할 수도 있죠. 이것을 표현 계층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데이터를 암호하고 압축했으니 보내줘야겠죠. 다음은 오겠죠.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은 네트워크상 양쪽 연결을 관리하고 연결을 지속시켜주는 계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통신을 함에 있어서 큰 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에는 세션 종료, 유지, 중단 시 복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세션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방문자가 웹서버에 접속해 있는 상태를 하나의 단위를 보고 이를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웹서버에 접속해 계시다면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세션에 대해 구글링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션 계층에는 데이터가 오고 가는 흐름인데 동기와 지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동기와 지점은 쉽게 말하자면 체크 포인트예요. 이것을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5메가바이트마다 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되고 50메가바이트짜리 파일을 보낼 때 갑자기 킹받게 파일을 33메가바이트밖에 보내지지 않았는데 전송이 끊겼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행히 원래라면 처음부터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하지만 세션 계층에서 체크 포인트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30메가바이트부터 그 끊어진 부분부터 재전송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다운받았다가 정전이 났거나 어떤 이유로 다운로드가 중단이 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게임을 다시 다운받으면 처음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운이 진행되었던 그 지점부터 다시 데이터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션 계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전송 계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는 앞서 이제 7계층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응용 계층이라고 배웠습니다. 데이터의 여행은 최종 목적지인 상대 컴퓨터의 7계층, 응용 계층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나 핸드폰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제 현재 켜져 있는 줌은 물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 도착한 데이터는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 자신에게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마치 술에 취해도 집에 정확히 찾아가는 여러분의 기소 본능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데이터에게 너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트 번호입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상대 응용 계층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포트 번호로 데이터에 달아줍니다. 데이터는 목적지의 상대 컴퓨터에서 이 포트 번호를 확인하고 가야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 여기서 퀴즈를 잠깐 내자면 혹시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가진 포트 번호가 5223이기 때문에 포트 번호가 5223이 카카오톡으로 가게 됩니다. 즉, 포트 번호는 일종의 보내는 이, 받는 이를 표시하는 번호입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정확히 받는 사람을 지정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죠. 포트 번호는 PPT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6만 개 이상의 번호가 있고, 강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다음 표와 같은 분류에 따른 포트 번호를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킷이 전송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수신지 컴퓨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패킷 전송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며 핵심 프로토콜로는 TCP, UDP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패킷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서 TCP와 UDP를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택배 받는 거 좋아하시죠? 택배 도착하면 택배 기사님이 일일이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주실 때가 있죠. 그때 그게 TC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팡처럼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U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TCP는 통신할 컴퓨터끼리 보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라고 서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러 번의 확인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UDP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반대로 UDP는 데이터를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므로 이제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신뢰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송 계층의 또 다른 역할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산시장에서 참치를 받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참치는 커서 쉽게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치를 쉽고 편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눈 것들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럼 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전달받은 상위 계층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봅시다. 100MB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덩어리를 통째로 모두 전달받아야 재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패킷을 분할해서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달받은 데이터부터 우선 재생이 가능해집니다. 즉,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우리는 편하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데이터를 받는 중간에 연결이 끊기게 되면 아주 끔찍하겠죠. 아, 데이터 덩어리는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되어 있는 데이터보다 손실률이 크게 되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다음은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계층에서 4계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데이터가 가는 방식, 데이터가 가공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3계층부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곳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3계층의 첫 번째, 라우팅을 하는데요. 라우팅이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보낼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굳이 빙 돌아가지 않고 최적의 길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기능은 3계층에서 라우터라는 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라우터가 데이터를 위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라우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에는 포워딩이 따라오는데요. 포워딩이랑 한 라우터의 입력 포트에서 출력 포트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음 그림처럼 라우팅을 통해 선정된 최적의 경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때 라우팅과 포워딩을 하는 라우터에서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달하는데요. IP 주소는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인식하고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특수 번호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데이터를 보낼 장소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데이터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계층을 지구 우체국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체국에서 목적지를 파악해서 편지 또는 택배를 보내잖아요. 이렇듯 우리도 이제 데이터가 도착할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맥 주소를 통해 파악하면 이 역할을 2계층에서 수행해 줍니다. 2계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불립니다. 그럼 맥 주소. 맥 주소가 무엇일까요? 맥 주소는 컴퓨터 고유의 정확한 번지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집에 모두 각자의 주소가 있듯이 컴퓨터 역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있고 이 주소를 2계층에서 분석하고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낼 때 맥 주소를 데이터에 붙여 데이터의 출처를 다른 PC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 스위치라는 2계층의 통신 장비에 의해 분석되어지죠. 자, 이제 2, 3계층에서 정보가 오고 가는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낼 것입니다. 이 데이터의 3계층 헤더에는 A 컴퓨터의 IP 주소와 도착지인 B 컴퓨터의 IP 주소가 모두 적혀 있지만 2계층의 헤더에는 도착지인 B 컴퓨터의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A 컴퓨터에서 가장 가까운 라우터의 맥 주소가 도착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헤더란 각 계층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A에서 스위치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 스위치는 데이터 도착지의 맥 주소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맥 주소는 라우터에 대한 맥 주소가 적혀 있으므로 라우터에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라우터 또한 데이터 도착지에 대한 IP 주소를 체크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 라우팅을 시키면 데이터는 B 컴퓨터의 네트워크 근처의 라우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 라우터가 맥 주소 테이블을 통해 해당 데이터 도착지 주소를 파악하고 도착지 맥 주소로 업데이트를 하여 스위치로 다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맥 주소를 파악하여 B 컴퓨터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냅니다. 네, 드디어 1계층입니다. 1계층은 물리계층이라고 불리며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도착하는 계층으로서 여기서 모아진 데이터를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기 위해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1010이라는 전자 신호로 바꿔주게 되고 이 전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줌으로써 케이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마침내 우리는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7계층에서 각 계층마다 헤더를 붙여 데이터를 1계층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컴퓨터로 간 데이터는 각 계층마다 헤더가 하나씩 까져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카톡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으로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조장이신 최영락님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